어제 더 탐사의 근원 목소리 2가 있었는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김태효나 이동건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놈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놈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 좀 예고를 해주지, 우리한테. 이거 한 식구끼리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만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한 식구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네. 야, 아니, 그런 것 소년가님만. 나만? 내가 진짜 그거 알았다가 여러분 꼭 보세요 그러고 하루 종일 꼭 보라고. 광고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하긴 했잖아요. 네. 어쨌든. 네, 어찌 됐거나.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이 터졌는데,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의 목소리가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왜 그걸 왜 이렇게 아니, 소리를 너무 질러가면서 해? 말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너무 듣기 싫은 그 말. 1시간 동안 있으면 55분 지가 말한다 그러잖아. 네. 뭔 의미인지를 알겠어. 그리고 도대체 얘가 말하면 왜 핵심이 없나? 진짜 이건 뭐 검사나 어떤 배운 사람의 워딩이 아니고 시정 잡배나 할 만한 그런 단어들과 그런 어법들을 구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차례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계신 그분은 사실 그 나름 이상한 얘기를 가끔 섞기는 하지만 이분. 그 어느 분이, 어느 분. 들을 만한 귀담아 손모시 들을 있습니다, 얘기들이 우리 그렇게 집에. 비호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비호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 뭐라고 그래서 하잖아. 그런 거였어요? 우리 얘기도 들어주시고. 아, 아니, 그래요? 듣는 척 하지만 우리가 제지하잖아요. 말을. 아무튼 아유, 예. 그분은 그놈이랑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분이랑 어. 그놈은 다릅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놈하고 통화한 그놈이 더 저 궁금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말투 쓰는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 나이는 좀 많아. 출신은 전라도. 네. 정치 배경은 김대중 때예요.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가 글을 좀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아직 입당을 안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아, 이게 지금 이 20곡을 하고 있잖아. 이걸 맞춰갖고 풀어내 보라고. 아니 아실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게 히읗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아무튼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윤석열이 전화를 건 거는 말하자면 국짐은 내가 카바를 칠 테니까 지금 중도에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과거 DJ나 새마을운동 세대 때 사람들을 규합을 해갖고 몰아달라라는 얘기를 하러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새마을운동 김대중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나이가 좀 있으면서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최근에 국짐 세력에 합류한 사람인 거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함께 짝짝꿍을 맞췄던 민주당 계열 출신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투리는 광주래요. 광주 쪽 왜 전라도 사투리도 다르잖아요. 네. 그 약간 다른데 광주 쪽 사투리 같고 김은혜 특보인 신광조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요. 좀 더 큰 사이즈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큰 사이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갖고, 그 말하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DJ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세력들 모아가지고 입당해서, 당원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하고 보면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현재도 모 단체의, 수장이거나 그와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새마을운동본부나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아니면 호남 향후회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세 가지에 다 속해 있거나.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윤석열과 이런 통화를 했고, 아마 이제 저 통화대로의 약속을 위해서 뭔가 진행을 했는데 왜 이 녹취록이 까졌겠냐는 거지. 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팽당한 거죠. 팽당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보를 해버렸어요. 요 시기, 요게 만일 제보가 나가게 되면 자기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 신변 내지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윤석열만 알겠죠. 네. 아마 내일 모레 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 가는 사람 보면 쉽게 나올 거예요. 뭐 유포죄로 해갖고 할 테니까 그냥 참지 않을 테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예상했을 텐데 국내에 있을까요? 아니 뭐 있어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걸 터트림으로 해갖고 이삭줍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이대로 있어갖고는 끝까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정권 막판이니까 에이씨 내가 이거라도 던져가지고 내가 공익제보 내지는 뭐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이다. 내가 태블릿 PC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파일을 던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방송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제 다 날려야 된다. 지금 던져야 이게 소용 있는 거지. 나중에 던지면 똥 된다 그랬는데 아마 그 방송을 듣고 던지진 않았을 거고 그 전부터 본인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일종의 이제 새로운 카르텔이 드러나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뭐 원로임내 어쩜내 하면서 했었던 동교동계를 비롯한 과거 민주당에서 꿀빨던 세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하고 붙어먹은 날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진당을 약간 깔아뭉개면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주 워딩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아주 그냥 쫙쫙 씹히는 입맛으로 얘기들을 했어요. 뭐 쥐약 먹은 놈들.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둥, 이거 3개월짜리라는 둥. 이걸 봐서 국힘이라는 게 어디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라면서 쥐약 먹은 놈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쥐약을 먹은 놈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거야. 당시에 이게 국짐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렇지. 중간이나 바깥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지가 얘기하면서 정권 다 이렇게 해가면서 박근혜 정권도 자기 잘못한 거 안다. 이선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정권 아닌 거고 자꾸 DJ를 들먹거리는 거 봐서는 DJ 존경하고 노무현 존경한다 그러면 그 시기 때 뭔가 한 자리 했을 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자체가 전라도 분이니까 그쪽에서 좀 자기 잘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아니 그건 엎어줘야 티나. 되고 귀찮아하는 건 티가 나긴 하기 싫어하는 하는데 거 알아요.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리고 국힘이 이걸 할 놈이 없어. 야,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지금 보니까 한 10놈쯤 나와가지고 그 안에 도토리들이 그 안에 한 10놈 정도 해갖고 서로 나가려고 했는데 1억 내고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귀찮아 죽겠지만 누가 정리해주길 바란다 이 말이야. 그래 내가 가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 귀찮은 놈한테 정권을 준 거에 나라가 이 모양이지. 아니 검찰청장 할 때는 출근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고 그냥 판공비 있는 거 갖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밑에 놈들이 알아서 다 했거든. 근데 이 정치 이게 대한민국 국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행정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 입장에서는 과로사 할 것 같이 힘든 거지. 술 먹을 시간도 모지랜데. 거기에다가 이준석이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막 이게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준석이가 어젯밤에 열폭하고 난리였어요. 페북에다가. 이준석이 막 뭐 이런 뭐라고 거 썼어요? 뭐 썼는데 네, 위에 있더라고요. 위에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보고, 나중에 보고. 아무튼 계속 워딩을 좀 보자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당은 잘 꾸며놨기 때문에, 그걸 잘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이 좋기 그리고 때문에. 심지어 국힘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을 더 싫어해요. 극혐당인가요? 제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해요. 국혐당이었구만, 결국 기억이. 그때부터 국힘이었나?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당을 잘 깔아놨으니까, 네. 그걸 먹어줘야 된대, 자기가. 뭘 또 가가지고. 먹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이거 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들어갔으면은 못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최재형을 싫어하나 봐요, 이 사람도.
그리고 국힘의 101명 중에 80명 앞에다 줄을 세웠대. 이게 뭔 말이야? 이미 80명이 줄을 서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놈의 방을 바꿔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정치 얘기 나올 때 중간 자리에 안 있고 일찍 갔으면 이준석 자체가 없다. 내가 당대표 됐을 거다. 뭐 이런 개소리인 거죠. 이제 뭐 만약에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을 완전히 뽀개버리고 이렇게. 와, 진짜 말하는 어. 뽐새가 참. 지금 뽀개버리고 있긴 한데 국가도 같이 뽀개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냥 어. 나 파괴왕인 것 같아요. 파괴왕. 아니 근데 파괴도 뭔가 이제 대책이 있고 새로운 창제를 위한 파괴, 즉 재건축을 위해서 헐어내는 건 모르겠는데 대책도 없이 다 파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름도 바꿀 수 있다. 뭐 그래서 이 양반이 국민통합당이란 말을 꺼냅니다. 야,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 국민통합당을 당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낙연이. 아니 실제로 지금 이낙연이 신당 상당하면서 국민통합당을 지금 당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어쨌든 이낙연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이낙연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봐지는 저도요. 거예요. 저도 네. 어제 들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이낙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 같다. 이낙연 쪽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있는 뭐 대장동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수박파들의 일종의 그 낙지와 수박이 합쳐진 파들의 당내 반란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사람하고 연결고리 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 터질 거를 알고 전해철과 서른이 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아닐까. 다른 생각도 살짝 해보게 돼요. 아니 중요한 건 본인들은 야씨 나 수박 색깔 잘 지우고 딱 숨어 있는데 이제 안 보이겠지. 하는데 나는 그냥 친문이고 이낙연이나 뭐 윤석열이랑 내가 작당을 해갖고 정권을 넘겨준 이거는 난 안 들킬 거야라고 생각을 근데 했는데 중요한 건 니들은 어디에 있어도 이미 우리한테 찍혔기 때문에 니들만 보여. 그래 우리 눈에는 뭔 짓을 해도 니들이 한 짓 같아. 늦었어. 늦었어 안 돼. 그리고 대부분 또 그렇더라야. 파보고 나면 결론은 결과적으로 이응 선생 쟤는 왠지 그 희애 선생 같기도 한데 요 이응 선생이 이제 앞으로 누군지 밝혀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끝까지 개무시할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입막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그 청담동 게이트처럼 없던 일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 방송에 관련한 또는 여기에 이 녹취록을 제공했던 사람에 대한 일종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이걸 해보려고 할 건데 문제는 이걸 드러내는 순간 늘 우리가 고민해왔던 왜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의 회장이 됐을까? 왜 얘네들 둘이는 라인부터 저축은행 사건 등등 계속 해갖고 이낙연계하고 광주일고계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길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윤석열이 국진당을 싫어했다. 국진당 애들을 다 쥐약 먹은 놈이라고 했다. 먹어버린다고 하더니 진짜 먹어버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먹은 거고 얘네들은 이 당시만 해도 윤석열은 이건 차려놓은 밥상이라 가서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였고 자 이걸 기본적으로 먹고 호남이나 또는 기존에 있는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합쳐갖고 이 정권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잡의 단계에서 후보 때 이런 만남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협업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워딩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이 상대자가 누구고 과연 이 통화 후에
민주진영 내지는 중간 진영에 있던 원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단체로 전부 다 넘어갔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선거운동은 개판으로 오고 저쪽 선거운동하는 거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것 같은 이른바 일부 수박들의 선거 태업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통화가 그 시초가 됐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도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먹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데 윤석열과 내부적으로 협업했던 이른바 민주계의 탈을 쓴 수박들과 이낙연계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게 된다고 치면 이제 수박은 끝장이다. 내부 조항은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건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결국 이게 어제 들어보면 다 먹는다고 하거든요. 당을 먹는다. 여기도 보면 뭐 지금 거기 배지가 101명 있고 103명 있고 그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애타게 먹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대. 다 먹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아니 근데 너무 저급한 게 저는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조폭 그 행동대장이나 똘마니 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고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지금 8월 2일은 아니지만 일단 호랑이 굴에 먹으러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서 이걸 주워 먹어야 돼요. 계속 이거 당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저급하죠? 주워 정말 먹고. 저급해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막 쥐약 먹은 놈들에 있는 데서 들어가서 당을 다 뽀개버리고 말 안 들으면 다 뽀개버리고 그리고 주워 먹었는데 지금 국힘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먹힌 놈들. 쥐약 먹었다고 쥐약 먹고 있다가 먹혀버린 새끼들은 단체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혼자만 방방 뜨고 난리 난 거고, 진짜 나머지 놈들은, 야, 우리 후보가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응? 이준석이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 3개월에 당대표 끌어내리고 입당한 사람들이 애초에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겠지.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들 꼬셔가지고 악마와 방송하고 이제 와서 다 어떤 기작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네 라고 하면서 더 탐사를 이렇게 보고 올렸어요. 있었나 봐요. 어? 이준석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존재감 없던 차에 네.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좋아진 거지.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분노한 우리 강변하고 또 하버드 이준석하고 졸지에 이 정도 되면 더 못 있겠는데 싶은 유승민에다가 갈 곳에 있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당 뽀개야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우리 쪽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도 탄핵인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쥐약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네를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단 첫 번째로 탈당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출당 뭐 출당 내지는 뭐. 제명을 시켜버려야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의원들은 그 친윤계 아닌 사람들은 이거 탄핵시켜야지. 그러니까 참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보수 정권을 세운 사람이 난 보수 싫다. 국짐 더 싫다. 그냥 정권만 내 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이념이라든지 그동안 뭐 국짐이 그 계승을 해온 옛날 이승만 자유당에서부터 계승을 해온 이러한 기본적인 보수의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친일 신당인 거야, 얘는 그냥. 그래서 지금 말 안 듣고 내부에서 깔짝거리는 애들 다 제껴버리고 친일 신당을 만들고 싶은 거야. 한일 통합당을 하고 싶은 거지. 아,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화가 나고 정권을 바꿨어야 되는 이유가 일본하고 각을 세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일본을 자꾸 뚜까 패니까 아. 일본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일본이 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나온 거 아니야? 아, 이대로 두면 일본 경제도 망하고, 일본 우리- 외교도 망하고, 우리 친일파들 남북도 설 자리가 통일이 없어. 되게 생겼거든. 친일파들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아,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나 독립투쟁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반드시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구나. 그랬구나. 이거는요, 정치 스캔들 중에 일반인,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공개된 예도 거의 처음이거니와 네. 그 천박함과 내용의 충격성을 따지면 이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토픽으로도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부끄러워서 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못 돌아올 것 인도네시아에서 막 특파원들이 몰려갖고 아니 대선 후보 시절 때 당을 먹어버리려고 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당을 먹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러면서 쥐하고 특파원들이 어떻게 가서 했을까? 해야지. 자, 제가 국방부에서 기자들이 대변인하고 싸울 때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국방부 기자들이 아니 이렇게 역사의식이 있었어? 어. 이렇게 잘 싸웠어? 아니 이렇게 똑똑해? 아주 그냥 질문하는 거 보면은 똑소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잘한다가 아니고 아니 띠뺏기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왜 대통령한테 굳이까지 못하는 거야? 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분한테. 아니 왜 그 국방부 기자들하고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른 기자들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일단 기자들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카메라 일단 끄게 만든대요. 무조건 끄게 만들고 녹음 안 되게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기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기자 플러스 그 신문사에 언론사에 엄청나게 탄압을 가한대요.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방송에 낼 수도 없고 아니 그런 걸 고발을 해서 기사를 써야지.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내가 다 안고 뒤져야지가 안 된대요. 자기 언론사까지 다 같이 뒤지니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게시표에서 비겁하기는 막아버리겠네요. 전략 그냥 비겁한. 자기만 피 보는 거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피를 보게 되면 야 저것 봐 대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아니, 상황이 쉽게 말해서 번복이를 만든다는 아니 거지. 추미애 장관 나 맨날 얘기하는데 지겹다. 추미애 장관 그 브리핑 시간 늦었다고 퇴근해야 된다고 그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기레기들 다 어디 갔어? 그 기레기들한테는 언론사와 그 기레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럼- 우리도 언론을 개혁할 땐 그런 방식을 네, 해야겠네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때려잡아야겠네. 네, 때려잡아야 됩니다. 처음 맞아야지. 안 하나 진짜. 결국 이것은 이번에 더 탐사의 방송은 얼마 전 있었던 토트넘과 번니의 축구 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너무 달랐던 거지. 그래서 후반전에 터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녹취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 하고는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회자돼서 틀어야 돼요. 그냥 인도네시아 가 있는 윤석열이 귀가 간질간질 하도록 없는 참에 막 틀어야 돼. 더군다나 얘가 나가 있잖아요. VIP 둘이 다 나가 있잖아. 네. 그런데다가 지금 강순규 말할 형편 못 되잖아. 김태호 지금, 해병 사건 그것 때문에 말할 틈 못 되고, 이동관 이제 막 올라왔다가 까불다가 너는 국무위원도 아닌 새끼가 이렇게 싸가지 없어 소리 듣고 있는 거잖아. 아무도 지금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는 지시를 못 내립니다. 이제 윤석열 입장에 지시 내린다고 그래도 할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막 키워갖고 네. 바이든 때보다 더 키워야 돼요. 바이든 날리면 때보다. 그래서 이 녹취력이 지금 막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아침에 보니까 아주 그냥 생짜로 그냥 통째로 파일만 만들어갖고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갖고 우리 국민들 절반만 이걸 보게 된다고 치면 네. 뭐 이거 한 방으로 윤석열 정치 생명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고 딴 거 할 필요 없어. 보도를 하냐 안 하냐 공중파에서 다루냐 안 다루냐가 필요하지 않아. 네. 그냥 퍼뜨려 갖고 이 동영상과 여기에 대한 녹취를 우리 국민들 진짜 한 절반만 한 2천만 이상만 이걸 보게 된다고 치면 네. 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야. 들어와서. 수습 못하죠. 왜 수습 못하냐면 이제 제이님께서 왜 더 탐사에 제보를 했을까요?라고 하잖아요. 어제 강진구 기자께서 그 제보자인가 아무튼 이 선생님한테 말을 듣기를
아, 내가 무슨 자리를 안 줘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근데 자리는 안 받은 건 맞아. 안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아무튼 강성규가 뭐 자리를 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안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런 욕심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1번으로 윤석열한테 실망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쌩을 까였습니다. 당선 후에. 그게 이거예요. 김건희하고 통화예요. 뭐냐면 전화를 걸었더니 윤석열한테 걸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이 옛날 직통번호 저하고 통화가 있어서 제가 축하 전화 한번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김건희가 받았다 생각 못 합니다. 김건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서관이세요? 물어봐요. 아니요, 김건희예요. 하니까 아, 여사님 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라고 그때 인사를 해. 근데 이게 뭐냐면 윤석열 직통 전화로 걸었더니 김건희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은 이 사람을 이때 손절 친 거예요. 그전에는 아, 뭐 DJ 정신, 노무현 정신 해가지고 막 국민의힘 욕하면서 막 난리를 쳐놓고 당선 딱 되고 나니까 아유, 안 받아. 이거에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두려움도 생겼겠지. 아, 내가 속아갖고 진짜 우리 동지들과 호남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진짜 호랑이 아가리 안에 밀어 넣었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밝히게 되는 순간 나하고 연관돼서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장되게 될 줄 알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터진 이 사건은 단순하게 통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참 민주 세력들 안에서도 그럼 도대체 지난 정권 때 누가 지금 윤석열을 민주당 간판 쓰고 뒤에서 도왔냐 내지는 태업했냐 그 배우의 이 사람이 제보자라고 하면 이 사람 위에 가장 의심받고 있는 낙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제 이 부분으로 우린 가야 돼요. 국짐은 쥐약 먹은 새끼라 그랬네. 당을 먹어버린다더니 진짜 먹었네. 이제 공천권도 안 주고 이제 개팽을 시킬 거네. 그건 니들 사정인 거고 우리는 이 짓거리를 했던 우리 내부 간자들을 찾아내는데 그 계기로서 이 녹취록과 이 인간관계들을 다시 파봐야 된다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뭐 중간에 뭐 헛소리 같은 거 많이 했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냥 뭐 국공 합작이냐 뭐 이상한 소리 막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상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건 그냥 원래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난데 이거는 국짐 안의 문제입니다, 사실. 국짐에 있는 사람들이 야, 윤석열 주식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공식적인 그 변명이 날리면이었다고 나오는데 4번이 바뀌었고요. 하루 반이 걸렸어요. 이거 연구해 내는데. 그때도 순방 중이었고 외국에 있었을 네. 때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가 걸릴지 몰라. 내가 보기엔 요거 순방 기간 내내 골머리를 싸매도 이게 뭐 한두 단어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이건 윤석열이거든? 이거 성대묘사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면 뭐 다른 말을 뭐 지어낼 게 있나?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제보자의 신분을 이 진구 형이 알아요. 쥐약이 아니고 좌약입니다. 야, 요즘은 좌약을 먹냐? 아,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날리면 뭐 맞습니까? 아니, 쥐약이 쥐약을 대신에 좌약을 먹은 애들이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거. 아무튼. 좌약을 입으로 넣는 거야? 입이 똥꼬야? 지금 거의 그 수준인데. 네.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 진짜 나는 이거를 진짜 여러 가지 쉴드 쳤잖아. 안 했다, 뭐, 잘못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쉴드 쳤는데, 요 정도 사이즈의 폭탄에 대해서 네. 뭐라고 쉴드 칠지 모르겠으나, 그건 국힘 지지자들 니들끼리 해결해. 우리는 이런 짓거리를 한 데 대해서 우리 민주 쪽 진영의 배신자를 찾아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했었던 강승규는 보이지도 않아. 마치 달빛에 밀려버린 반딧불처럼 지금 강승규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강승규를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 지역구 뭐 마포나 뭐 홍성 뭐 이런 쪽에 출마 예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네. 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인사를 한비 꼼꼼하게 다 개입을 했대요. 그거를 밝혀냈대.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중에 한 군데를 가려고 그쪽에 좀 힘 좀 쓸 수 있는 단체장에 지 친한 사람을 이렇게 앉혔는데, 물론 잘못된 짓이죠. 평상시 같으면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갈 짓인데, 이 핑계로 강승규를 손절 쳐버리려고 하나 봐요. 네. 근데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 없죠. 근데 이제는 관심 네, 없지. 윤석열 통화 내용에 관심이 그렇지. 있어요. 강승규를 정리할 게 아니고 윤석열을 정리해야 그렇지. 돼요. 근데 사실은 강승규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관제 데모를 거의 사주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그리고 어제 MBC에서 이거를 받아서 더 탐사가 보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통령실에 이게 답이 없다 라고 한 부분에서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 이거 하면 무조건 더 탐사가 있으니까 가짜뉴스, MBC까지 했는 이 좌빨들 이렇게 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말이 없대. 끝난 거야 이거. 얘들도 이제 지친 거야. 이거 끝난 거야. 야씨, 그거는 바보. 야씨, 그저 날리면서 지금 해결이 안 돼갖고 외교부가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천공도 해결 못했고. 그렇지. 지금 아무튼 지금 대통령실이 뭐 하나 터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해명을 못했잖아. 지금 쇼핑도 해결 못했고 지금 건의 고속도로 같은 건 아예 언급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빈곤 포로는 그것도 해결이 안 그럼 됐어야지.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나왔던 똥 중에 이게 최고로 큰 똥인 거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빈곤 포로를 못 찍게 철두철미하게 다 막아! 라는 식으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이미 그렇지. 지시가 내려졌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야, 또 이거 어디 또 가난한 애 안고 이거 사진 찍어 올리면 국제망신이다. 저 감시 잘해. 출입 금지. 출입 금지에다가 그다음에 명품샵 문 다 닫아. 혹시 물건 니들 팔았다가 걸리면 삐끼 한죄로 해갖고 다 날릴 거야.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신씨 이런 사람들이 나토 같은 신씨 그런 사람들이 또 쓸어 오지 않을까? 대신? 그냥 알아서 쓸어오든 말든 대신 쓸어오지 어쨌든 않을까? 김건희가 절대 못 나돌아다니게 난리를 치겠죠. 생각해보니까 그 대통령 타는 그 비행기에 민간인 탄 것도 그것도 말이 되는 그것도 거야. 해결 안 됐잖아. 말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문제가. 자, 근데 네. 지금 뭐 인도네시아 가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랄 연병을 할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해. 보고를 안 하고 저는 신나게 다니면서 지금 아. 띵가띵가 하면서 인도네시아 아니 거기 술 먹을 수 있나? 아니, 이슬람 국가여서 예. 술을 못 먹으면 지금 미쳐 돌아갈 텐데 그러게요. 뭐 아유. 어떻게든 구해서 먹겠죠. 네. 면책 특권이 네.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안 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이가 몰타하고 안도라를 간대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나라를 떠난다는데요. 근데 네.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잖아. 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러 근데 지원을 하러 간대. 뭐야, 이게? 뭔가 근데 이상해. 물론 몰타 안도라도 뭐 표결할 때 한 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몰타 안도라가 어느 대륙에 있는 줄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난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저 안도라라는 곳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 국제정치평론가인데 안도라가 유럽 쪽에 어디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아프리카 쪽 아니야? 모르겠네. 나 유럽이에요, 유럽. 아 유럽인데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유럽이에요. 여기 섬나라 아니야? 인구 8만 명. 여기에요. 여기 어디야? 여기를 여기를 엑스포 개최하는 거 해주기 위해서 간대요. 여기 지중해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네. 그 유럽의 중간에 있는 적인데 네. 저기를 가는 게 이 새끼 망명지 알아보라 하나? 여기 세금 도피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 이게 여기 망명하려고 세상에. 미리 찍어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아니 법무부 장관이 물론 장관끼리 돕고 살면 좋지만 지금 당장에 네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여기를 왜 지금 가? 많은 분들이 뭔가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몰타, 안도라 다 조세 도피처인데. 안도라는 이 스페인 쪽에
스페인하고 모나코 요 사이에. 그러면 한동훈이 네. 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간다고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프랑스 이거 안 스페인 돼, 사이 안 돼,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치워주세요. 네. 안 돌아가. 이거 엄청 작은. 저거나 치워줘. 예. 손가락으로 밀어서 치우라고. 여기가 안 돌아거든요. 네. 이런 이건 말 그대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잖아. 도시국가. 근데 이 두 나라를 딱 찍어서 간대요. 이유도 몰타도. 이상하잖아요. 몰타도 부산 엑스포 그냥 유치 성- 활동. 근데 몰타하고 안도라가 되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간다고? 한 일주일 정도 이게 둘- 일정으로 간다고 이게 하는데. 그걸 또 일주일씩이 나가? 네. 이건 휴가 가는 거 아니야? 휴가인데요.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 일단 안도라, 몰타 다 휴양지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휴양을 가거나 지돈을 꼽을 치거나 아니면 망명지를 알아보러 네, 뭐가 가는 됐든 거 다 말고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다 문제인 아니, 거지. 법무부 장관이 무슨 엑스포를 유치하러 가? 근데 시기도 그렇잖아. 뭐야? 대통령도 자리를 비웠는데 지도 따라서 거기를 가? 이참에 다 안 들어올 모양인가요? 뭐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안도라로 가나요? 다음 주에? 헐. 뭐지? 네. 아니 인도네시아 다음에 인도 가야 돼요. 저기 이게 인도 갔다가 G20 하러 가야 G20 돼. 하고 나서 스페인 대통령 비행기 빌려 타고 안도라로 가나요? 그 거기에서 한동훈이랑 만나는 건가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게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짓자면 네. 자,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문건을 가지고 있다 터뜨리려고 했을 때, 과연 순수하게 자기 정의로운 어떤 그 고발 정신의 의도로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을까? 아니면 이 사람도 말하자면 뒤에서 누가 50억 찔러주거나, 옛날 같으면 이제 태블릿 들고 JTBC 가거나, 그 JTB 가고 안희정 그 관련한 그 인터뷰했던 비서처럼, 뭔가 이제 뒷배경으로 보장을 받고 이 일을 터트리려고 해서 여기 나온 건가? 난 진짜 그 의도가 수상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만일에 이게 탄핵이나 이런 발로로 간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쟤네들은 윤석열을 제물 삼아 가지고 지금 있는 당 지지율부터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수는 그냥 제물로 다 떨어지고 얘만 때려잡고 우리 정리하고 끝내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차원으로 변신하기 위한 일종의 대대적인 대대적인 어떤 그 세력 뒤집기. 즉 재벌들과 김앤장과 그 뒤에 있는 법조 세력 일부들 이런 애들은 그대로 자기 기득권을 누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동안의 모든 비리와 잘못들을 전부 다 이쪽에 갈아엎고 한번 리셋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작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당 좀 해볼 로고- 수 있을 것 당 같아요. 로고도 새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극혐다. 이참에 뭐 당명도 바꾸려나요? 뭐 명을 바꾸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모든 게 국짐을 잡아먹으러 한 윤석열 탓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수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었다. 민주당보다 우리를 더 싫어하는 적이었다. 이 기회에 우리 보수는 새롭게 뭉쳐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게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기대 내지는 걱정도 좀 됩니다. 걱정은 왜 되세요? 걱정은 왜 돼요? 이렇게 되면 기껏 몰고 가고 있었던 어떤 그 180석 이상을 통해 갖고 뭔가 정상화를 해보려고 했던 스케줄 과정이 지금 역으로 꼬이게 되잖아. 그리고 쟤네들이 윤석열만 털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보수입니다. 내지는 새로운 국짐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엉뚱하게 또 다시 행세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로 봤자 해봤자 유승민이에요 거기. 무슨 다른 놈 나오지. 누가 있어? 아니, 홍준표, 유승민 뭐. 금방 나온다니까. 에이. 까를로스 홍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건 마약 때문에 안 돼. SC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레거시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비판하면서 윤석열의 문제를 까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마저도 덮어주겠다고 무리하게 빠는 쪽으로 갈 것인가. 깔 거냐 빨 거냐에 대한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네들끼리 엄청나게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필드 못 치지 않아? 이 정도면 이제 정리하고 이안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이미 실드 못 칠 정도로 갔고요. 근데 문제는 그 네이버에 보면 윤석열로 쳐봐도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런 기사는 거의 안 나오고.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재밌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쥐약 먹은 놈들. 사람들이 이런 거 얼마나- 들으면 뻑가. 이런 힐링 얼마나 많이 내용들을. 할까? 쥐약만 해도. 국힘이 쥐약 먹을 놈들 뭐 이런. 그래서 뭐 네이버에 이렇게 쓰겠지. 국힘 의원들이 먹은 쥐약. 뭐 이런 거. 네. 네 말 맞대로 잘못해갖고 국힘이 먹은 좌약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가 막 늘어나겠지. 자. 아무튼 반응이 안 오는 게 더 꿀잼이다. 뭐 요 정도 정리하고요. 아 이거 너무 오래 했네. 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기 힐링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힐링을 좀 하고 잠깐만. 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